지금 한 회사가 XRP 4억 7천만 개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가지고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과연 정말 그런 매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오늘은 이런 궁금증과 더불어가지고 그 숨겨져 있는 이면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이야기 시작 전에 에버너스 홀딩스라는 회사 이름부터 들어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 XRP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샀냐? 약 4억 7천만 개 XRP를 샀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오신다고요. 현재 시세로 대략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어가는 XRP를 한 기업에서 쥐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드는 생각들은 아마도 저렇게 많이 샀다가 가격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혹은 가격 올라가면은 본전만 찾고 다 던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큰 손이 이 자기들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코인을 샀는데 그 코인이 반값이 됐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에버너스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XRP를 왕창 팔아버리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을 했죠. 저도 처음에 그 소식을 보고 조금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에버너스의 진짜 평단가, 그러니까 에버너스가 XRP를 한 개당 평균 얼마에 매수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걸 아시면은 이들이 언제 본전을 찾는 가격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본전 오면 물량을 던질지 더 가늠이 가능하겠죠. 에버너스가 작년 말에 2번에 걸쳐서 XRP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10월, 그때 약 3억 8천만 개가 넘는 XRP를 한꺼번에 매수했었고, 그 당시 평균 매입 가격이 약 2.44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 4일경에 추가로 8,400만 개 정도를 더 샀는데요. 이 당시 2.5달러 정도에 매수했다고 해요. 이렇게 두 번을 합치면 총 4억 7,300만 개 정도를 모은 거고요. 여기서 들인 총 비용이 11억 6천만 달러쯤 됩니다. 달러로 들으니까 감이 안 오실 텐데 대략 하나로 따져봤을 때 1조 5천억이 넘는 돈을 XRP 사는 데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요, 에버노스가 가지고 있는 XRP의 가중평균 매수 단가, 쉽게 말해서 평단가는 한 개당 2.46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3,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에버노스는 엄청난 평가 손실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XRP 가격이 얼마냐? 한 개에 1.4달러 정도밖에 안 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주춤하면서 XRP 가격도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에버노스가 들고 있는 물량의 가치도 덩달아 쪼그라들었던 거고, 실제 계산해보면 현재 에버노스가 가지는 XRP 전체 가치가 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가까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애초에 11억 달러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딱 절반 수준인 거죠. 숫자로 봤을 때 미실현 손실, 즉 아직 팔지 않았지만 장부상 찍힌 손실이 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5천억이나 됩니다. 이 5천억의 손실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 건데, 이쯤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에버노스도 마음이 있을 텐데 자기 평단가 2.46달러까지 올라오기만 하면은 본전 찾으려고 홀랑 팔아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데 더 버티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빚을 내가지고 XRP를 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보통 큰 손들 펀드가 코인 살 때 레버리지, 즉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아니면 증권 담보로 돈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선물 거래처럼 일종의 마진 투자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남의 돈까지 써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강제 청산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담보로 맡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더 버틸래? 이렇게 물어볼 틈도 없이 시스템이나 채권자가 자동으로 내 자산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봤었던 3AC, 아니면 셀시우드 같은 이런 큰 펀드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마진콜과 강제 청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에버너스 같은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레버리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만 XRP를 매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빌린 돈 1원 한 푼 없이도 자기 돈과 투자받은 돈으로만 매수했다는 거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명확합니다. 에버노스가 합병하려고 하는 스펙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부채가 제로예요. 은행빚, 회사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레버리지 투자도 안 했으니까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마진콜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설령 XRP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에버노스는 빚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손실이 커져도 그냥 장부상 손실이지 코인을 지키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장에서 걱정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에버노스한테는 해당조차 되지 않을 공산이 큰 거고, 오히려 에버노스 사업 모델상 XRP를 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에버노스의 사업 모델이 뭐냐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요, 이 회사가 단순하게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판다, 뭐 이런 트레이딩을 하려고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하냐? 디지털 자산 국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은 암호화폐로 국고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에버노스가 XRP를 자기 금고에 담아두고 안 팝니다. 대신에 그 XRP를 활용해서 이자를 번다거나 리플 생태계에 돈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를 들고 있으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국제 송금에 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서비스 예치를 해서 이자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에버노스가 바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주당 보유 XRP 수량을 늘리는 것들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CEO가 대놓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에버노스라는 회사 주식 한 주를 사면은 그 안에 XRP가 몇 개 들어있는 셈이 되는데요. 그 개수를 점점 불려주겠다는 거예요. 벌어들인 수익으로 XRP를 더 사모아서 주식 한 주당 담긴 XRP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회사가 XRP를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쌓아놓고 굴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에버노스가 본전 가격인 2.46달러만 왔을 때 전부 다 팔아버린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죠. 만약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에버노스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재밌게도 이 회사는 추가 자금이 확보됐을 때 가격이 낮을 때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상장이 완료된다, 최대 1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XRP를 더 산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XRP 가격이 1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이들에겐 차라리 기회겠죠. 평단가 2.46달러인데 지금 1.4달러 정도면 새 돈으로 더 사가지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노스는 시장 가격이 오히려 저렴할 때 적극적인 매수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플레이어가 물량을 던져가지고 폭탄이 되는 게 아니라요, 물량을 흡수해서 바닥을 받쳐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에버노스가 빚도 없이 자기 돈으로 XRP를 잔뜩 사모았고,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보유랑 활용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시장에 코인을 쏟아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좋냐, 무조건 호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회사라는 게 주주 눈치 봐야 되죠. 주가 폭락하면 압박받죠. 정말로 안 팔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맞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시선인데, 반대되는 시각에서 보면은 에버노스도 결국에 상장회사가 될 텐데 주가 떨어지고 손실 크면은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 당신들 왜 자산 묶어두고 손실만 키우냐, XRP 좀 팔아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서 주가 부양해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에버노스에게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긴 하겠습니다. 특히나 합병을 앞둔 스펙회사 주주들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대거 주식 되팔고 또 환불 현금 상황까지도 받아가 버린다. 그럼 정작 합병 후에는 쓸만한 운영자금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굴릴 돈이 부족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XRP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야 될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빚 때문에 강제로 청산당할 일은 없겠지만 인위적인 압력이나 자금 부족 때문에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리스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리플 본사, 일본 SBI 이렇게 든든한 투자자들이 에버노스의 뒷배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압박에는 버티면서 중장기 전략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도 숨어 있어요. 에버노스가 이렇게 XRP를 많이 쥐고 있게 된 배경에는 리플 본사의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에서 막 사들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고,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에버노스가 가진 XRP 중에 1억 2,600만 개, 리플 랩스가 직접 넘겨준 물량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장외 거래로서 시장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해서 넘겨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 본사가 우리 XRP를 시장에 그냥 풀지 않고 에버노스 너네한테 일정 가격을 주겠다, 대신에 잘 들고 있어봐라, 이런 셈이겠죠. 게다가 리플은 현물로 XRP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3억 달러 규모 추가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회사 SBI 홀딩스도 2억 달러를 현금 투자했고요.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리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XRP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인데 몇 년 전부터 SEC 소송도 겪고
규제 이슈로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자기들이 직접 XRP를 대량 매도하거나 시장에 영향 주는 행동을 하면은 규제에 걸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찾은 묘수가 바로 에버노스 같은 파트너를 내세우는 건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정상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바로 에버노스다 보니까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투자가 가능하죠. 대신 에버노스는 리플과 협력하면서 XRP를 들고 네트워크 운영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하고 디파이에도 참여합니다. 리플 본사가 직접 하기에는 규제상 민감한 일들 에버노스가 앞장서서 대신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에버노스의 4.7억 개 XRP는 리플 생태계에서 그냥 놀고 있는 물량 정도가 아니라요, 곳곳에 기름칠하는 데 쓰이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들에는 180일간 시장에 팔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 락업까지도 붙어 있어요. 최소한 합병 이후에 반년 동안은 한 주도 시장에 안 풀리도록 철저히 통제해뒀죠. 이 정도면 리플과 에버노스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판을 설계했나 조금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단순 투기회사 정도가 아니라 이 리플 생태계에 굳고 역할을 하도록 애초에 판이 짜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할 때 가끔 등장하는 회사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에버노스랑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의 한 기업인데,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 자금 가져다가 비트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수십억 달러치를 샀는데 비트 가격 폭락하면서 이 회사도 수조 원대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언론에서 망했다 어쩐다 떠들었고요. 주가도 폭락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단 한 개의 비트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게요? 비트 가격 회복하고 또 올라가면서 이 회사 자산 가치도 급등했고 주가도 몇 배로 뛰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에 몰빵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으로 유명해졌고요. 에버노스의 행보가 딱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리플 XRP 버전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에버노스 경영진들도 그런 얘기를 직접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패시브 ETF처럼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얻는 이득으로 더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 물량 늘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마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철학이 똑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는 그냥 금고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요, 디파이나 지급 결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에서 이자 수익이 나옵니다. 반면에 비트는 들고 있기만 해서는 이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에버노스 모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확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런 전략들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XRP가 정말로 글로벌 금융망에서 많이 쓰여야 되고요. 에버노스가 거기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XRP가 다른 경쟁 코인들한테 밀리거나 에버노스가 예상만큼 이자를 못 번다, 어떨까요? 그때는 암호화폐 국고라는 멋진 아이디어도 그냥 빛이 바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존재해요.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걸었던 길들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에버노스가 2026년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겁니다. 티커는 아마 XRPN이 되겠죠. 상장하고 나서는 보통 초반 몇 주, 몇 달 동안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시장에서 처음에 에버노스 현재 평가 손실 5천억이더라, 이런 부정적인 헤드라인 분명히 뽑아들 가능성이 클 거고,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스펙 합병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미국 투자자들 약간 시큰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장 초반 주가가 기대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사실, 암호화폐에 무모하게 베팅한 회사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올 수도 있겠고, XRP 가격도 그때는 별로 반응 없이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분들께서 역시 폭탄이었네,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전은 또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한두 분기 정도 지나가지고 에버노스가 첫 번째 실적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쯤에 에버노스가 우리 회사 XRP로 이런 금융활동 해가지고 운영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결과로 증명하게 되면은 XRP를 가지고 이자 수익 창출했다거나 리플 ODL 사업으로 스스로 수익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실제 돈을 벌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냥 코인 쟁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관들도 이거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냐, 이런 인식만 바뀌면은 엄청난 돈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 투자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니라 평단 관리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누군가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누군가에게는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랜 기간 시장을 보면서 느끼고 또 공부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혹시나 숫자 법칙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요, 같은 가격에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곤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4,000원에 처음 매수했다고 가정해드려 보자면요. 한 사람은 4,000원의 모든 자금을 몰빵으로 매수했고 또 다른 사람은 4,000원의 시작으로서 분할 매수를 계획했다고 접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몰빵으로 매수한 사람,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평단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내 매수 단가라고 할 수 있는 4,000원이 기준점이 되어버리고 또 그 가격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분할로 접근한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매수 단가가 4,000원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리플 가격이 3,000원, 2,500원, 1,800원 이런 구간들도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단가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4,000원이었던 평단가, 시간이 지나면서 3,200원, 또 2,800원, 2,500원 이렇게 수준까지도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몰빵 투자자는 한 번에 4,000원을 회복해야 겨우 본전이겠지만 결국에 분할 매수한 투자자는 시장이 약간만 반등해도 이미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어디서 매수했느냐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단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이 흔들림에 있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곤 하는데요. 결국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활용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막상 하락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상승장 찾아오면 그걸 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렸었지만 항상 몰빵 투자가 아니라 일부 비중 나눠서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는 분할 익절을 목표로 잡고 더 오르면 메인 비중이 있으니까 여유롭고 길게 지켜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현금 비중 분할 익절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팔면 손해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왜 드는지 저도 잘 알지만 결국에 돌이켜보시면요. 그때 팔 거리라는 후회가 더든지 괜히 팔았나라는 후회가 나를 잡아먹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